안녕하세요, 김시선입니다. 네, 이제 개봉한 지 며칠이 지났네요. 영화는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혹시 아직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쥐 의미 자체를 모르실 테니까요. 이 영상의 제목도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상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영화를 본 다음에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알고 가시면 더 좋겠죠.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앤트맨을 5년 만에 되살린 쥐 이야기인데요. 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쥐벤져스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쥐를 찬양하는 댓글을 여러 개 본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아닌데 오늘은 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어색합니다. 영화를 잠깐만 되새김질 해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르는 이번에 실수하지 않고 단칼에 타노스 목을 베어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서 많은 관객들이 당황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뭐 복수가 이렇게 쉽게 끝나나. 오직하면 얼마나 허망했는지 토르가 그 지경으로 변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토르 배가 커지는 동안 앤트맨은 양자 영역 안에서 5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세상은 무려 5년이 지나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쥐가 장치 일부를 건드는 기적으로 앤트맨이 돌아올 수 있었죠. 돌아온 앤트맨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벽보를 통해 확인한 후에 어벤져스 멤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죠. 첫째, 양자 영역에 있는 5시간은 5년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양자 영역을 이용한다면 과거 어느 시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보로 인해 어벤져스는 스톤을 가져와서 세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요약하면 어느 관객들의 말씀처럼 쥐가 없었다면 세상을 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쥐가 5년이 지난 시점에, 하필 5년이에요. 5년이 지난 시점에 장치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앤트맨과 나타샤 그리고 캡틴이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토니를 찾아가고 차에서 멋지게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앤트맨은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 흥분해서 토니에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토니가 뭐라 하죠? 내가 그걸 몰랐겠어? 나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안 하느냐? 양자 영역을 이용해서 과거 어느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도착할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렇게 무심한 듯 다음에도 언제든지 심심하면 놀러와, 치킨 한 마리 시켜줄게 이렇게 말한 토니는 저녁 늦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건데 하필 5년 만에 돌아온 앤트맨이 다른 멤버들을 데리고 찾아온 날 그 방법을 찾은 겁니다. 메비우스 띠처럼 막 그려지다가 시뮬레이션이 성공했다고 알려주죠. 엄청난 우연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 영화의 아주 단점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영화 연출로는 매우 구린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우연의 연속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영화에서 겹겹이 이어져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멤버들은 먼지가 된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쥐가 그 장치를 안 건드려도 문제지만 훨씬 빨리 건드려서 앤트맨이 일찍 나왔다고 해도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앤트맨이 토니 2세가 나오기 전에 나왔다면 이야기는 또 다르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가 된다는 건 희생을 할 준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식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든 같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내 아이가 자랐으면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다른 말로 타노스가 없는 세상에서 내 아이가 자랐으면 이렇게 맨날 토니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인피니티 워 한 장면으로 가보면 닥터가 본 1400만이 넘는 가지수에는 쥐가 장치를 누르기도 전에 먼지가 됐을 경우도 있고 쥐가 5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그 장치를 눌렀을 수도 있고 5년 뒤에 쥐로 인해 앤트맨이 나왔지만 토니가 아직 시뮬레이션으로 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못 가는 거죠. 닥터는 그 수많은 우연이 겹치고 어긋나는 결과를 봤을 겁니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쥐의 우연이 겹치려면 일단은 자기가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줘야 했을 겁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쥐가 존재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닥터가 타임스톤을 내주는 것도 그 경우의 수의 중간에 있는 지점인 거지 본인도 결말은 어떻게 됐을지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타임스톤을 내주면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이기는 단 한 가지 결말의 일을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정말 쥐가 5년 만에 그 장치를 건들어서 앤트맨이 나오는 시점에 토니가 시뮬레이션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토니에게 희생정신이 생겨 자신의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됐을지, 이 경우를 닥터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떤 경우의 수는 다 맞아떨어지는데 토니가 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닥터는 그저 그 결말에 이르는 중간 단계에 있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닥터가 말하는 엔드게임, 즉 최종 단계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은 그저 중간 단계에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뜻하고 있는 거죠. 닥터도 최종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토니가 묻죠. 이게 너가 본 1400만 분의 1로 이기는 게 맞는 거야? 그러자 닥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말한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만약에 토니가 자기가 죽는 게 답이라는 걸 안다면 스톤을 뺏어야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의 수에서는 닥터가 토니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 순간에 토니가 머뭇거려서 결국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경우의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됐던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하면 끝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엔드게임은 정말 게임에 가까운 거죠. 바로 1승을 하기 위한 확률 게임입니다. 운 좋게도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서 닥터도 속으로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비록 토니 나타샤를 잃고 캡틴이 은퇴했지만 말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닥터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토니를 버리더라도 꼭 지켰습니다. 타임스톤을 말이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이런저런 컷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컷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게 제 습관인데, 이번엔 특히나 그 쥐 장면이 기억에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쥐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장면이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엔드게임에 우연히 겹치는 많은 장면들은 감점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연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뻔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가 인피니티 워에서 이어지는 영화고, 이야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G 장면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연이 겹쳐진다는 거를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닥터가 선택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운 좋게도 닥터가 유일하게 봤던 한 가지 수를 향해서 우연을 겹쳐가면서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타노스를 죽이는 그 단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운 좋게도 간 것뿐인 거예요. 운이 나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죠. 모르죠. 루소 감독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촬영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위해서 이것저것 촬영해서 결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촬영을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인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생각한 대로 말하려니까 약간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 영화를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우연에도 불구하고 남은 멤버들이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무얼 하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죠. 토르처럼 술 마시고 게임만 하면서 방구석에 있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토르 역시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쥐라는 우연과 토르가 보여준 노력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어떨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본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는 게 인생 아닌가. 뭐 엔드게임을 말하면서 뭐 인생까지 얘기하려니까 좀 억지스럽긴 한데 재밌으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닥터는 미래를 봤을 뿐이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쥐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이것까지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조만간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 내 이야기가 재미없었나 보다 하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시선이었고요.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쥐야, 고맙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심심하신 분들은 일단 이 두 명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마블 하면 정리 하나가 기가 막힌 한 사람이 있죠. B맨입니다. B맨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봐보시고요. 으르르 아주 말을 기깔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마블을 비롯한 영화들을 잘 리뷰해주시는 리뷰영희님의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까요? 두 개의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